건강은 병원에서, 수명은 은퇴 후에 결정된다. 은퇴 후 삶이 수명을 가른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은 병원에서 관리하고 수명은 유전이나 운에 달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럴까요? 회사 다닐 때는 몸이 좀 힘들어도 버텼어요. 출근 시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싫든 좋든 하루가 굴러갔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날들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삶의 밀도가 확 낮아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병원에서, 수명은 은퇴 후에 결정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은 병을 고쳐주지만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건 은퇴 후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은퇴는 쉼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쉼은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계획 없는 쉼이에요. 며칠 몇 주는 좋습니다. 늦잠 자고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몇 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람은 생각보다 쓸모 있다는 감각으로 버텨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몸도 같이 움직입니다. 은퇴 후에 이 감각이 사라지면 활동량이 줄고 관계가 끊기고 그 다음에 건강이 무너져요. 순서가 딱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 사람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죠. 운동을 안 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은퇴 준비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은퇴 후에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예요.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그 1년이 수명을 가릅니다. 사례 1 퇴직 후 2년 만에 급격히 늙어버린 김 씨. 김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닌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며 집에서 쉬기 시작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고 하루에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었죠. 운동도 내일 해야지 하다 보니 점점 안 하게 됐고요. 2년쯤 지나자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병원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말했대요. 큰 병은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뭘 바꾸라는 거지? 하루가 비어 있는데. 김 씨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완전히 끊긴 것이었어요. 회사가 사라진 자리를 아무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 거죠. 사례 2 은퇴 후 더 바빠진 박 씨. 반대로 박 씨는 조금 달랐어요. 퇴직 전부터 은퇴를 고민했죠. 회사 말고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결과 선택한 게 동네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였어요. 일주일에 3번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이었죠.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박 씨는 매주 스케줄이 있었고 아이들과 얼굴을 트고 다른 봉사자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도 늘었고요.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쁜데 이상하게 덜 늙는 느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몸은 가만히 있을 때 더 빨리 늙습니다. 의미 있는 바쁨이 오히려 수명을 늘려줘요. 사례 3도는 있었지만 외로웠던 이 씨. 이 씨는 경제적 준비는 완벽했어요. 연금도 충분했고 노후 자금도 넉넉했죠. 그런데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병원 가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삶의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게 됐고 그게 전환점이 됐어요. 사진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전시회도 열고 여행도 다니면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은퇴 후 삶이 수명을 가른다.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병원은 병을 고치지만 삶의 방향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기대하며 사느냐가 결국 수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남아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천천히 늙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자주 가도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건강은 병원에서, 수명은 은퇴 후에 결정된다. 이 말은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니까요. 왜 은퇴 후 삶이 실제로 수명을 좌우할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오래 사는 건 유전이나 병 때문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유전도 중요하고 병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의학적 요인보다 생활 요인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닐 때는 어느 정도 강제로 움직이게 돼요. 출근하려면 일어나야 하고, 이동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죠. 이게 다 몸과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자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 뇌는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급격히 늙는다. 뇌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use it or lose it.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뜻이죠. 근육뿐 아니라 뇌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후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일이 줄어들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 줄어들면 뇌 활동도 같이 줄어듭니다. 특히 전두엽, 그러니까 계획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빠르게 약해져요. 이게 바로 치매 위험이 은퇴 후에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직업이든 봉사든 취미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인식이에요. 뇌는요, 아, 이제 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정말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거, 은퇴 후 인간관계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그런데 이 말이 은퇴 후에는 정말 현실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 문제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요소예요.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 중인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노년의 건강과 수명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인간관계의 질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초기 건강 상태도 아니었어요. 가깝고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 관계가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져요. 이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직접 망가뜨리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는 얼마를 모을 것인가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근거,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호르몬부터 망가진다.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수면과 식사 시간이에요. 출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죠. 그런데 은퇴하면 그 제약이 사라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도 대충 때우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이 면역, 혈당, 혈압, 심지어 암 발생률과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항상 비상 상태로 인식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정해진 기상 시간,
정기적인 외출 일정, 요일별 루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수명 관리 전략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은퇴 후에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회사라는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 역할도 없고 관계도 없고 리듬도 없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나를 부르는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정이 있으면 몸은 그 기대에 맞춰 버텨줍니다. 이게 바로 수명은 은퇴 후에 결정된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예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이다. 은퇴 준비를 다시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돈, 역할, 관계, 리듬.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은퇴 후 삶은 쉽게 흔들려요. 특히 역할과 관계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40대든 50대든 이미 은퇴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나는 은퇴 후에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하루는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